구독, 좋아요.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추도사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장마철의 배추도사 젖은 배추 배종찬입니다. 네. 장마철에는 배추가 별로 좋지 않는데요. 그런데 저는 다르죠. 아, 제 배추는 배추도사 배추는 또 양질의 배추죠. 햇볕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시원한 물도 먹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군사 지정학적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 군사 지정학 문제, 중동 문제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 관련된 영상도 좀 띄워주시고요. 자, 어제 이스라엘 군이 이번에는 이제 테헤란 서부에 있는 아라크라는 중수로 플루토늄에 농축하고 있는 곳이죠. 중소를 타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공격을 할지 명령을 지금 결정하겠다. 딱 시한까지 정했어요. 이란 공격 계획은 이미 계획 자체는 승인을 했고, 다만 마지막 버튼이 되는 최종 공격 지시만 다만 남아 있다. 2주 내에 그걸 결정하겠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대응을 보면서 일단 대응을 하겠다는 대응이하지만 전략적 방향은 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며칠간 당분간은 좀 지금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의 공습 위주로 가면서 미군의 여러 가지 전략적 자산이 부분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미국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론이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걸 보세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 관심이 없죠.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아요. 왜? 트럼프는요 친이스라엘주의자입니다. 친이스라엘주의자예요. 일기 때도 이스라엘 편만 듭니다. 다른 중동 국가 편 안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트럼프는 한국보다도 또 북한보다도 어느 쪽이 우선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보니까 지금 외신 화면으로 들어온 게 있죠. 일기 때 이 트럼프에게 아주 외교적으로 많은 조언을 했던 책사가 바로 스티브 배넌이에요. 네. 스티브 배넌은 이 미국이 전쟁에 참전을 하면 안 된다는 주의자예요. 그런데 지금 면담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면담을 했다고 그러죠?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배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이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크게 확 질러요. 질러서 공격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이거는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잘 보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30년을 기다려서 이란을 선제 폭격한 겁니다. 선제 폭격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시리아가 원래 친이란 국가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군기가 지금 테헤란의 이 시설들을 아카도도 그렇고 치려면은 공중 겁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 시리아 상공이에요. 근데 지금 시리아 이 친이란 정권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한 50대가 떠서 최신의 폭격기들이거든요. 전투기들이거든요. 방공망이 없어. 허벌판이야. 하늘이. 이란 하늘이. 그러니까 테헤란에 가서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탄도미사일은 이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텔아비브에도 지금 미사일이 여러 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타격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생각보다 무기력해요. 인구 9천만의 이란이 여러분들 중동 최강대국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군사적으로는 안 돼요. 이란한테.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이번 전쟁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이 맹주야. 그러니까 지금 한참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상을 5차까지 마쳤고 6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미국과 이란과의 핵협상의 쟁점이 뭔지 아세요? 이란을 향해서 야 우라늄 농축하지 마 이랬더니 이란이 농축할래? 이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IAEA가 사찰을 한다 그랬어요.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검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맹폭격을 한 겁니다. 우리 그건 못 기다려. 믿을 수 없어. 자, 여러분들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러우 전쟁도 관심 없어요. 지금 G7도 관심 없어. 나토 정상회의도 관심 없어. 이스라엘을 돕는 겁니다. 이란이 정말 알턴이 이거든요. 알턴이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가 협상이 잘 안 풀리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될 것 같아. 그래 공격해. 네타냐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도 이란의 전체 지금 한 20%도 안 되는 핵시설이에요. 지금 더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프로도가 있어. 프로도는 저 지하에 우라늄을 농축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벙커버스트가 될지 안 될지 몰라. 이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민하는 건 이게 고민입니다. 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벙커버스트 GBU입니다. Guided Bomb Unit. 이거는 폭탄 하나가 13톤이에요. 13톤이에요. 근데 이걸 주고 싶은데 이걸 주면은 주는 게 아니라 참전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걸 옮길 수 있는 유일한 폭격기는 B2예요. 이거는 미군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B2는 미군밖에 없어요. 핵심 전략.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떠는 순간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상은 물밑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메이니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꿇어라니까. 그런데 지금 하메이니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꿇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국가의 정권 교체라는 거는요. 그 정권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란은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메이니를 죽인다고 해서 하메이니 죽이면 아들이 이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 아들은 더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도 고민이에요. 참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프로도에 이걸 쏘는 게 문제고 또 내슈린이라는 곳은 뭐냐면 바슈린이라는 곳은 이건 이제 어디냐면 여러분들 저기 이 카타르 이 해안 쪽으로 이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기에는 폭격을 하면 여기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가 있어요. 여러분들 러시아 사람들이 죽으면요 트럼프 대통령도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트럼프의 속내는 야 내가 말할 때 들어. 이스라엘이 더 폭격할 거야. 우리가 더 이스라엘 지원해가지고 더 지금 테헤란 사람들 죽고 이러면 니들 국내 정세 불안해져. 빨리 그냥 협상 나오고 우라늄 농축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네타냐후 말려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목표와 속내 이런 부분을 일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트럼프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요구한 것도 분명하죠. 자, 핵시설 관련해서 농축이 이제 안 된다. 그건 우리가 발본색원 하겠다. 이란에서는 농축은 우리가 평화적 방식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어쨌든 우리는 핵 개발은 계속하겠다. 사실은 이런 얘기죠. 이제 접점이 협상을 통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이런 요구 사항을 이란이 받지 않을 경우에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2주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13일에 공격을 했으니까 지금 8일째죠. 약 절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이스라엘이 2주에 걸쳐서 자기 계획을 수립해서 미국과 함께 하겠다. 군사적 공격을 어떻게 단계별로 하겠다는 것을 다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수로 공격까지는 지금 진행을 했는데 나머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사실은 뭐 순응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2주 내 시한을 지금 못 박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군사작전을 포함한 군사작전 돌입의 가능성 여지도 지금 이미 전략적으로 계획을 있어요. 예. 그래서 공격 계획 승인을 해놓은 거잖아요. 있죠. 예.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아주 어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푸틴하고 시진핑이 계속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이게 골치 아픕니다. 만약에 이란이라고 하는 이 싸움장에서
미국의 개입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도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관세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중동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으로서는 뭐냐면 그냥 결사항전하겠다. 우리는 그냥 뭐 이게 알라신의 이 가오로 우린 버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성전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타격을 많이 가해가지고 이란도 지금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휴전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미국이 개입되면 이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란은 NPT 가입 국가예요. 북한은 NPT 가입 안 하는 국가예요. 더 문제가 많은 게 북한인데 북한은 지금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란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문제예요. 만약에 미국이 핵 보유국으로 핵 뉴클리어 파워가 아니라 뉴클리어 스테이트로 인정하는 순간 우린 골치 아파집니다. 이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러북 또 동맹 관계죠. 예. 이게 중동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북한 핵은 어떻게 하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우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전국민 지원금 15만 원, 52만 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북한과 관련된 이슈, 북한이 원래 이란과 가까운데 요즘에는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는데 예. 북한 이슈가 우리에겐 더 커지면서 자 중동 문제가 있죠. 북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증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가 올라가죠. 환율 올라가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서 이 중동에서 발생하는 무력 충돌에 관해서 산업적 측면도 좀 자료를 보시고 분석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예. 이란은 일단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군사 공격을 해온다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공포를 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할지 봉쇄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가 요동치게 돼 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는가도 포함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서 물가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럼 한국에도 상당한 경제 산업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하기 어려워요. 예. 왜 어려우냐? 봉쇄 이야기만 나왔지 한 번도 제대로 봉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봉쇄를 못하느냐? 예. 이란이 문제예요. 이란도 기름하고 가스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봉쇄해버리면 자기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죽는 거야. 수출이 막힌다. 그러니까 이제 봉쇄 예. 못해요. 예. 봉쇄 못하고 다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되십니다. 중동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쪽에서 강하게 돌파구를 찾겠어요? 상호 관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욱 우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동에서 이런 이 인기를 만회하고자 상호 관세에 대해서 더 압박을 가하고 좀 더 경제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버리면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더 세게 관세를 때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얻었던 혜택이 뭡니까? 2차 전지 등 바로 IRA법 아닙니까? Inflation Reduction Act. 바로 이 부분이 세액 공제 폐지해버리겠대요. 2028년까지. 그러면 이거 마태잉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참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이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가격이 금이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것 자체가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 얻어맞았죠. 어떤 식으로든 또 테러를 가할 나라예요. 이란이 그래서 무서운 인구가 9천만 명인데 여러분은 가만히 안 있어요. 이 나라는. 그래서 이 중동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에 제일 골치 덩어리는 중동입니다. 중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체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이라든지 안전자산 이런 쪽도 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참 우리 기분 좋았거든요. 주가 올라가니까 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실형 외교인데 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팀에 물은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편들 거야? 그럼 우리는 이란 편들 거야?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 편들 거야? 미국 편들 거야? 대만의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편만 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선제 공격을 한 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선제 공격한 쪽에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냐? 그러지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자, 대만의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이거 어떻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이슈가 경제적으로나 국제 외교상으로 되고 있는 데가 바로 중동,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다. 이거 유심히 보셔야 되고 앞으로 팬앤마이크에서도 계속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의 군사 개입과 관련된 선언이 있어서 또 중동의 분쟁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슈를 바꿔가지고 자 민주당의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이미 했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을 아직 하지 않았고 상황을 지켜보겠는 상황으로 그간에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내년 인천시장 출마를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방향을 확 바꾼 걸로 보입니다. 인천시장 출마를 고민하던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일단 둘 다 친명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뭐 이재명 입장에서의 둘은 같지는 않을 겁니다. 친명이 한 바구니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 한 바구니에 들어갔다고 그게 같은 과일은 아니죠. 그래서 박찬대 정청래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일단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 박찬대와 정청래 대결 구도 현실화되는 장면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대결 구도를 볼 때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의미를 부여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정치 분석할 때 우리 하행크께서 워낙에 예리하신 분이라 잘 짚어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박찬대가 왜 인천시장 안 나가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인천시장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인천은 지금 여러분들 유정복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단체장이지만 그건 2002년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인천은 여러분들 호남세, 충청세가 강한 곳이라서 민주당이 인천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 박찬대 생각은 뭐겠어요? 그래, 내가 당대표하고 나중에 내가 뭐 대통령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정하다 할 거 없으면 나 인천시장 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장 지금 나가면 바보야. 그리고 박찬대는 인천시장을 택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 자, 정청래와 박찬대, 박찬대와 정청래 두 사람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여러분들. 정청래와 박찬대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정청래는 청명이잖아요. 예. 명심이니까 청명. 그리고 청명이라고 불러요. 박찬대는 찬명. 박찬대. 근데 두 사람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정청래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치를 한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찬대는 비서예요. 그러니까 같이 삼천각에 이동호 결혼식을 가도 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굽니까? 박찬대야. 그 다음에 정청래는 뭡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죠. 오리엔트식의 소년공 이재명 대통령 친구들을 만나서 이재명 뭐 잘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그죠? 이런 거 잠깐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허행 끌게요. 예. 어떤 보스는 밑에 행동대장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막 그냥 자기 막 하고 싶은 말 하고 다녀요. 한 사람은 조용히 묵묵히 충실하게 일을 해요. 어느 사람 더 좋아하겠습니까? 뭐 한 99.9%는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하죠. 박찬대죠. 박찬대야. 찬대가 더 좋아요? 찬대야. 근데 발로 찰 수 있는데. 그렇죠. 막찬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청래와 박찬대의 싸움은 박찬대가 거의 이겼구나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대결이 그냥 조금 자기 목소리 내는 할 말하는 돌발 변수가 있는 정청래냐 오로지 이 관리 비서형의 박찬대냐 싸우면 박찬대 쪽이겠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의가 없어 싫어해. 그러니까 박찬대 쪽이 가까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정청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박찬대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깝게 가지 못한 자기에게는 그래도 누가 있습니까? 김어준이 있죠. 이 대결이 여러분들 이 대결이 쉽지 않은 대결인 게 이재명 대 김어준의 대결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에이 그 털복은 털복은 뭐 할 수 있는데 그 이재명이 이기지 그럼 박찬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보실 수만은 없습니다. 아, 왜? 그러나? 그러면 그 문제 한번 예. 좀 직접 다뤄볼게요. 자, 박찬대와 정청래 구도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치 또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에 놓았을 때 어디에 그 사람들이 각각이 서 있는지를 지금 먼저 배용찬 소연구소장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김어준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뭐 밖에야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과 김어준 지지층 간의 대결 구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박찬대 정청래 싸움인 것 같지만 이재명 김어준 싸움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민주당 내부 전쟁의 시작이에요. 내부 전쟁. 권력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과는 권력 경쟁이 끝났어.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찬명이냐 청명이냐. 그러니까 청명이 보기에는 박찬대가 너무 큰 거야. 그동안. 지난 3, 4년 사이에 그럴 정도의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정청래는 에이 좀 뭐 박찬대는 내 급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 훌쩍 커서 지금은 오히려 정청래보다도 급이 높아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청래로서는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와신상담하게 되고 자기한테는 김어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은 이 민주당의 주인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김어준과 그 외에 이 이른바 개딸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거는 이 말하는 민주당을 지금 만들어 온 이 사람들이 문재인도 대통령 자리에 올려준 또 이재명도 대통령 자리에 올려준 노무현도 대통령 자리에 올려준 이 사람들이 주류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주류는 정청래 같은 이 사람들 이 외곽에서 펀치 날리던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주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광수를 낙마시킨 것도 사실은 이 민주당 주류들이 저지른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 주류들이 김민석까지도 낙마시켜서 지금 보십시오. 김어준 방송에서 김민석 흠집 잡나요? 안 잡잖아요. 예. 그런데 수 털어지면은 김민석이 국무총리예요?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지금부터 완전히 정말 그 전까지는 얌전한 싸움으로 예상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정말 진흙탕을 뒹구는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왜? 이게 그냥 당 대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야 당은 우리 목소리 낼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은 내 건데 뭔 소리지? 이게 적지 않은 간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김어준 또 등등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만들어준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은 우리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어준 잘 입을 봐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다. 박찬대를 본격적으로 저격하기 시작하면 이건 큰 싸움판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당대표 선택에 당원 투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 당원들은 상당히 김어준 쪽을 쫓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자기들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을.
이게 그냥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치의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3일 전까지는 박찬대 우세. 그런데 김어준 참전하면서 그렇잖아요. 트럼프 참전하면서 이스라엘 쪽에 싹 쏠리잖아요. 예. 김어준 참전하면서 저는 정청래가 올라오고 있어요. 처졌던 정청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반격 카드를 준비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광수의 이 문제를 보수 우파 쪽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일정한 순간 저는 7월 한 중순쯤 되면 8월 2일이 전당대회잖아요. 그럼 전국 순회를 하는 동안에 박찬대의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내부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박찬대와 정청래의 처절한 싸움판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저는 역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중에서 제일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날 가능성이 바로 이 전당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뒤에 가서 좀 김민석도 주류인지 한번 좀 물어볼 건데요. 그 전에 그러면 김어준이 이제 이 대통령이 박찬대에 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간의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김어준이 왜 정청래를 밀어줍니까? 낙검수 그냥 영향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생각해 보시죠. 낙검수도 있겠지만 김어준을 계속 인정한 사람, 실제로 지난번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 김어준을 불러낸 사람이 누구죠? 아, 그것도 정청래. 정청래죠. 네. 그러니까 김어준으로서는 더 외연을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인물의 교두보가 정청래예요. 아니 권력을 지금 얻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로서는 뭐 김어준 수고했고 털보 수고했네 이제 그만 깎아뿌라 털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어준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뭔 소리를 해. 내가 만들어준 거야. 어디다가 말이야. 그러면은 그 김어준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동안의 교분 관계도 무시할 수 없죠. 네. 워낙 두 사람이 친해. 그러면은 김어준은 이재명에게 대립각을 세울 수는 없지만 박찬대에는 세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정청래를 통해서 자기의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은 더 강하겠다. 이 속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큰 이제 구도나 판을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 것인데 각각의 능선으로 볼 때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저는요. 예. 이게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일 뽑으면은 박찬대예요. 그런데 8월 2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박찬대예요. 현재까지는. 지금은 박찬대예요. 그런데 김어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른바 김어준 지지층들이 확 달려들거든요. 이게 여론 세력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정청래요.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와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여론을 몰아가겠죠. 그 사이에 박찬대가 휘청거릴 만한 몇 개가 또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청래 쪽으로 대통령이 박찬대를 고집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국정도 정신이 없는데. 그러면은 저는 8월 1일이라면 정청래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온다. 예. 자, 아까 미뤄놨던 질문 그럼 해볼게요. 앞서 이제 민주당 주류가 오광수를 낙마시켰다는 문제도 이 얘기를 해주셨고, 김어준의 경우에는 뭐 이재명도 작년 11월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왔을 때 역사의 한 도구에 불과하다. 안타깝지만 네. 이재명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지금 그래서 김어준의 경우에는 이 정청래 같은 인물이 과거에 민주당 주류처럼 어떤 주류의 어떤 수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김민석은 어떤지, 김민석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좀 포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예. 김민석에 대해서는 공격 안 하잖아요. 김어준이 왜 공격을 안 하느냐? 여러분들 김민석을 지금 건드리는 것은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한테도 그 반사작용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치명적인 내상도 입을 수 있어요. 외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간택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말을 들어서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딱 떡하니 해놓은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의견을 들어서 착착착착 머리 좋게 해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김민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어준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지명 철회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시키는 일을 최대한 간결하게 영리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 주춤했잖아요. 별로 반격도 안 했잖아요. 지금은 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왜 인신공격을 하느냐.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인신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나오는 거죠. 그 왜냐하면 김민석이 무너져 버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지금 전국민 지원금도 그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이 여론을 빨리 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 이 내용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파파의잖아요. 파도 의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지금 수습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급선무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지금 김민석 후보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 정권으로서는 똥줄 타는 이슈가 된 겁니다. 예. 우리 배추도사께서 이제 다른 방송에 지금 출연을 했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좀 질문을 예. 드릴게요. 김문수 후보 문제 한두 가지만 예. 드릴게요. 자, 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자 북한산을 등반했던 사진도 있고 YTN이 어제 이제 보도한 게 있는데 예, 북한산 저 등반한 사진이죠. 예, 그게 이제 페북에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전 장관이 올렸었는데 어제 YTN에서 보도한 게 있습니다. YTN 보도 한번 볼까요? 예, YTN 보도를 보니까 오늘이죠. 그 말고의 다음 YTN 보도 YTN 아직 찾지를 못했군요. 오픈 멘트 때 지금 보내드린 게 있는데 예, 그거 띄워주시죠. 예, 김문수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 내일 오찬. 어제 이제 보도를 했으니까 오늘 오찬을 하는 거죠. 네. 약 30명 정도 캠프 관계자들, 뭐 차명진, 박계동 전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과 30명 점심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이제 소식통을 했는데 이미 이제 결심을 섰고 사실은 이제 출정을 하면서 선거팀을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간단하죠. 예. 출정식이죠. 출정식. 출정식이에요. 예. 출정식이고 예. 한길 리서치의 조사 결과 나왔지만은 8말 9초 전당대회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조금 이제 기존의 전당대회보다는 조금 늦춰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에 7월 말에 했는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8월 2일 하니까 한 8월 29일쯤이나 9월 2일쯤이 아마 전당대회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 하면은 김문수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정해서 김문수 전 후보로서는 이제 당을 추스리고서 돌파하겠다 이 의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출범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반 이재명 정서로 직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일신하겠다. 그게 될 겁니다. 출정식이에요. 그리고 북한산을 올라가고 대왕 훌라후프를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나는 바이든이 아니다. 바이든은 이름만 바이든이지 나는 실제로 바위 든다. 나는 실제로 바이든이다. 바위든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정식이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출마를 할 가능성은 높을 거예요. 근데 고민은 많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번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등살에 출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측근들도 갈라지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쪽은 사실 너무 위험하다. 나서지 그렇죠. 마라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측근들도 있고. 왜냐하면 예. 그런 측근들은 누구냐면 좀 여유가 있는 측근들. 빼치단 측근들은
뭐 나가면 좋은데 아니면 조금 한 템포 쉬시죠 하는데 지금 배지 없는 주변 측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똥줄 타는 거죠. 지금 뭐라도 주군이 해야지 우리가 뭐 밥그릇이라도 챙길 텐데 주군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도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절실한 사람들을 외면하기 힘들어요. 지금 측근들이 제발 좀 출마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못 있어요. 또 이 팬덤이라고 하는 위드우니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팬들은 항상 출정을 하라고 그래요. 팬들은. 항상. 팬들은 싫어하는 팬은 없어요. 예. 팬은 다 출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드우니가 다 출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한번 예.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여는 거 정치적으로는 범보수 진영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 탈당을 하긴 했지만 뭐 야인이고 본인 자체는 이제 무소속이 돼 있지만 본인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 계속 경고 발언도 합니다. 위원정당 해산 문제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준석, 홍준표 신당 창당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홍준표의 전체 행보, 정계 복귀 선언부터 창당 행보 이 가능성 그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첫 번째는요. 절대 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올 말이나 많은 분들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개탄스러워하죠. 뭐냐 도대체 다시 가라 하와이. 안 가면 하와이 가져온다. 북옥 하와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침 그것도 창녕에 북옥 하와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홍카콜라당을 만들 것 같아요. 신당. 예. 신당을 만들 텐데 왜냐하면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들어가서 뭐 말 듣고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당을 할 건데 이른바 홍카콜라 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처럼 뭐 홍준표 당인데 그걸 만들려면 이제 지금 당장은 힘들 테고 지금 전당대 돌아가는 상황들 보고 이러면서 대략 연말에서 우리 연말 연초 되면 뭐 새 신년 계획 이래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지방선거를 겨냥한 홍카콜라당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홍카콜라당의 이 정치 모토는 뭐냐면 사이다 정치고 콜라당이니까 사이다 정치에서 이제 콜라보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 당의 색깔은 그렇겠죠. 말 그대로 이재명 정권 타도 그 다음에 국민의힘 분쇄 이렇게 해서 이른바 이제 한 처음에 한 7에서 한 8% 지지율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하다가 지방선거 때 결과를 보고 이제 본인의 이제 거취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지방선거 성적이 시원찮다. 그러면 뭐 홍카콜라당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 마이크 앤 펜 뭐 방송을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문수 후보의 출정 시 홍준표 시장의 창당 내년 초 정도에 예상이 된다. 정당 이름이 콜라당이 되나요? 콜라당? 그렇죠. 이제 당은 당규는 사이다가 되겠죠. 사이당 당연한겨. 예,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하고 정치 내부권 또 민주당 내부 분석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